엘리베이터 앞에 선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여성을 둘러엎고 사라진 남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모습입니다. 가해자인 30대 이모 씨는 최근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구치소 수감 당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위협을 느낀 건 피해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편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두 협박 사건을 별개로 수사 중입니다. 만약 검찰이 두 건 모두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30대 이모 씨는 지난해 5월 20대 여성을 쫓아가 폭행에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도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 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2심에선 혐의가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구치소 수감 중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돼 또 재판을 받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당시 이 씨는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30대 이모 씨는 부산에서 집에 가던 여성을 쫓아가 뒤통수를 폭행했습니다. 이 씨는 여성을 기절시킨 다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인기척을 느껴 도망갔습니다. 성폭행 시도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도중 피해자의 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돼 성폭행 증거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고쳤고 이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즉각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단을 볼 때 징역 20년이 부당하지 않고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방어권에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직접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20년 뒤가 걱정이라며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간 신상 공개와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돼 이 씨의 신상은 성범죄 알림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1심 판결 이후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입니다. 당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형량을 받아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 상해를 가한 것에 잘못을 느끼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왜 상해가 살인미수가 됐는지, 자신은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것 같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여전히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서에 피해자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가 회복되고 있다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며 되레 재판부에 되물었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A4 용지 3장 분량 중에 반성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가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죄명이 바뀌었고 1심보다 8년이 더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여성을 둘러엎고 사라진 남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모습입니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중에 여성이 입고 있던 바지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돼 강간 살인 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자신의 폭행이나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여성인 줄 몰랐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보단 8년이 늘었지만 검찰이 구형한 35년에는 못 미치는 판결에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 선고일까지도 태도를 미뤄봤을 때는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상 공개와 달리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알림이에만 정보가 등록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는 20대 여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의 실망감을 드러내며 여전히 보복이 두렵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냥 알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여성은 아직도 그날 일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재판엔 가해자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남성도 나타나 출소하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이 남성은 보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함께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